이 책은 2019년 8월에 1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1세를 발행했어요. 한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2017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자는 주디스 올로프. 제목은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주디스 올로프의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머릿말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에 초민감자에 대해서 설명이 적혀 있어요. 머릿말 초반에는 작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네요. 2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도 초민감자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과도한 자극을 받아 압도되고 기진맥진하거나 감정의 과부하가 걸리기 쉽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감정의 스펀지. 여러분에게 행복한 초민감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타인의 에너지와 질환, 스트레스에 전염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지인들에게도 여러분을 돕고 함께 소통하는 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초민감자입니다는 저처럼, 그러니까 주디스 올로프처럼 민감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칠고 잔인하며 민감성을 업신여기는 세상에서 이해와 인정을 받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현 세태의 이해를 제기하고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에게든 민감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민감한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점을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은 물론이고 초민감자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초민감자 지지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진정한 자아를 마음껏 드러내고 밝게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자신의 민감성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의 운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서클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희망과 포옹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초민감자로서 여정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초민감자란 무엇인가? 초민감자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주변으로 흐르는 궁극의 고통의 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흡수합니다.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물체를 움켜쥔 손에 손가락 5개가 아닌 50개인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과민 반응자라고 할 수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과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민감도에 차이가 있지만요. 초민감자는 종종 지나친 예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사람이 좀 대범해져라 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서 우리는 민감성을 격려받기보다는 그로 인해 창피를 당해왔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세상에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수시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민감자인 덕분에 세상의 비밀을 감지하고 무의식 너머에 있는 저의 깊은 열망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라고 초민감자로서의 능력을 늘 자랑스러워한 것은 아닙니다. 초민감자로 자란다는 것은 초민감자인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저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이고 진짜 고향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집 앞마당에 앉아 은하기를
올려다보면 고향에 데려다줄 우주선을 와주길 바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외동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저의 민감성을 이해할 만큼 서로 통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없었죠. 두 분 다 의사였던 저희 부모님은 그러고 저희 집안에는 의사만 25명이 나왔는데 괄호 닫고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대담해져라.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는 법을 아예 몰랐습니다.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쇼핑몰이나 파티에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지치고 어지럽고 불안한 데다가 원래 없던 통증과 고통이 밀려올 테니까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몸을 둘러싼 미세한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신체 내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옅은 방사광은 짧으면 몇 센티미터, 길면 수십 센티미터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에너지장은 사람의 감정과 신체 건강 같은 정보를 외부로 전달합니다. 붐비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장은 우리의 에너지장과 겹치게 되죠. 저는 온갖 강렬한 감각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그저 불안하고 피곤했죠. 그럴 때만 거의 항상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10대 시절에는 민감성을 떨쳐버리고 약물에 심하게 의존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조지프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가로 닫고 그렇게 하면 민감성이 무뎌져서 견딜만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파티에 참석하거나 쇼핑몰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직감과 공감 능력을 차단하려고 약물에 의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서전인 미래를 내다보는 눈에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기치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하자 부모님은 하얗게 질려서 저를 정신과 상담실로 보내셨습니다. 현재 조지프 올루프의 초면감자입니다를 읽고 있어요. 오스틴 미니 쿠퍼를 타고 새벽 3시 토판과 캐년을 달리다가 450m 높이 절벽에서 사고를 냈으니까요. 저는 진료 내내 본능적으로 의사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천사 덕분에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민감성을 회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깨달았죠. 바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됐고 제가 초민감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지닌 공감 능력과 직감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지만 이런 능력을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의사이자 한 여성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갈고 닦으며 지지해야 할 소중한 능력이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저는 심리상담과 워크숍을 통해 초민감자들의 전문적으로 돕게 됐습니다. 네, 우리 초민감자들도 세상을 위해 크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야말로 세상을 꼭 필요한 치료지니까요. 초민감자의 특징. 이제야 초민감자들이 겪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신 혹은 연인이나 가족, 동료를 초민감자로 정의할 수 있을지 읽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적인 공감, 초민감자의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흔히 말하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초민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필터가 없어서 타인의 감정, 에너지, 신체 증상을 우리 몸으로 고스란히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 물론이고 기쁨까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톤이나 신체 움직임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입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침묵 속에서 비언어적으로 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초민감자는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반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해주는 벽이 없습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보호막을 세운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죠. 초민감자는 심리학자 알레인 아론이 매우 민감한 사람들, HSP, 이라고 명명한 부류의 대표적인 특징 중 일부 혹은 전체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자극의 임계점이 낮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빛과 소리, 냄새에 민감한 데다가 대규모로 어울리는 걸 싫어하죠. 또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남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합니다. 강한 흥분 상태에서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로 전환되는 시스템 성능이 느리기 때문이죠. 자연 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점도 초민감자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하지만 초민감자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동양의 치유 전통에서 말하는 샥티, 힌두 철학에서 우주 전체의 흐름을 창조하는 힘, 샥티나 프라나, 모든 생명 안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를 뜻하는 힌두교 개념. 샥티나 프라나 같은 미세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를 우리 몸속으로 흡수합니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능력 덕분에 우리는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를 매우 심도 있게 경험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비롯한 모든 것은 미세 에너지로 구성되기에 우리는 타인의 기분과 고통의 다양한 신체 감각을 왕성하게 빨아들여 내면화합니다. 때로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구분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초민감자 중에는 심오한 영적 직관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단순히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초민감자들은 동물과 자연 혹은 자기 내면의 인도자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나눕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 초민감자가 아니라는 법은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초민감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유형이 꼭 속하는지 따져보십시오. 하나 이상의 유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초민감자 일반적인 유형. 신체적 초민감자. 다른 사람의 신체 증상에 유달리 쉽게 동조하고 그것을 자기 몸만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누군가 건강한 상태일 때도 자신도 활기가 솟는다. 정서적 초민감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주로 감지하며 행복이든 슬픔이든 가리지 않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직관적 초민감자. 고도의 직감, 텔레파시, 메시지가 있는 꿈, 동식물과의 의사소통 등 비범한 인지 현상을 경험한다.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파시 초민감자, 직감자 초민감자 종류 중에 텔레파시 초민감자, 예지적 초민감자, 꿈 초민감자, 식물 초민감자, 지구 초민감자, 동물 초민감자 등이 있고, 텔레파시 초민감자는 타인에 관한 직관적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추신한다. 예지적 초민감자는 깨어 있을 때나 수면 중에 미래 징후를 본다. 꿈 초민감자, 꿈을 매우 자주 꾸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돕거나 그들의 삶을 인도해줄 직관적인 정보를 얻는다. 식물 초민감자, 식물의 욕구를 느끼고 그들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지구 초민감자, 지구와 태양계, 날씨 변화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 동물 초민감자, 동물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 초민감자가 지닌 극도의 민감성은 이토록 다양하고 아름다운 만큼 미묘하게 발전됩니다.
지금 수준의 과학으로 완벽히 규명할 수 없는 영역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위의 유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 속할 수 있습니다. 음식 초민감자, 음식 에너지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이나 관계 성 초민감자, 파트너의 친구, 기분, 성욕, 신체 건강에 주파수가 맞춰있는 사람 등 신체적, 정신적 초민감자의 구체적인 유형은 이후에 다른 장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이들까지 도울 수 있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 내향적 초민감자와 외향적 초민감자, 신체적, 정서적 초민감자는 직관적 초민감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어울리고 세상과 교류합니다. 초민감자는 대개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성향이 결합된 초민감자도 있죠. 저처럼 내향적인 초민감자는 사교행이나 잡담을 인내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말수가 더 줄어들고 일찍 자리를 뜨곤 하죠. 또한 모임 장소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나 차를 태워줄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직접 차를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규모가 큰 파티나 모임은 웬만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수다 떠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릴 때는 2-3시간만 지나도 과잉작을 받아 힘들어하죠. 제 친구들은 이런 저를 잘 알아서 먼저 가보겠다며 일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초민감자는 남들과 교제할 때 말이 많고 대화를 이어갈 줄 알면서 내향적인 초민감자에 비해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습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도 지치거나 과잉작을 받지 않고 비교적 오래 머물 수 있죠. 어떻게 초민감자가 되는가? 여러 요인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남들보다 훨씬 강한 민감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인 기질인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도 봐도 이를 실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기들은 빛과 냄새, 신체 접촉, 움직임, 온도, 소리 등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또한 저의 내담자들과 워크숍 참가자들을 관찰한 결과 어느 정도 민감성은 유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민감한 아이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런 성질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양육도 한몫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민감성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한 초민감자 중 일부는 어린 시절에 정서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후 트라우마가 있거나 알코올 의적증, 우울증,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에게 자연스러워 발달하는 튼튼한 보호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민감성을 중시하지 않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도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초민감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남들과 다릅니다. 감각에 과부하가 걸리는 임계점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성난 사람이나 군중, 소음, 밝은 빛처럼 유해한 자극에 쉽게 동요되는 겁니다. 과학으로 보는 초민감자. 초민감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여러 가지 과학 이론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 과학자들은 사람의 공감 능력에 관여하는 일련의 뇌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세포들이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덕분에
인간은 타인의 고통이나 두려움, 기쁨 등을 느낄 수 있죠. 초민감자는 이러한 거울 신경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타인의 감정이 깊이 공명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거울 신경 세포는 외부 사건에 의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치면 우리도 아픔을 느낍니다. 자녀가 울면 우리도 슬퍼지고 친구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감을 느끼죠. 반대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학문적으로 공감 능력 결핍 장애라는 증세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남들과 달리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거울 신경계의 기능을 저하가 그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기장. 두 번째 발견은 뇌와 심장 모두에서 전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트메스 연구소에 의하면 이러한 전자기장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 같은 정보를 전송합니다. 초민감자는 이러한 정보의 인풋에 특히 민감하고 압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나 태양의 전자기장 변화에 신체와 감정이 강력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초민감자는 지구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서전이. 초민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발견은 정서전이라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기들도 차례로 울음을 퍼뜨리죠. 또한 직장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하면 그 감정이 다른 직원에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집단 구성원들의 서로의 기분을 포착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를 보면 타인의 마음에 동조하는 능력은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실이 초민감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부정적 기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받고 중심을 잡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이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도파민 민감성. 네 번째 발견은 뉴런을 활성화하고 쾌락 반응을 일으키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관한 겁니다. 연구 결과 이를 내향적인 초민감자는 외향적인 초민감자보다 도파민이 훨씬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향적인 초민감자는 적은 도파민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나 독서, 명상 등에 더욱 만족하고 파티나 대규모 사교 모임 같은 외부 자극을 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초민감자는 활기찬 행사에 가야 도파민이 솟구치기에 이를 갈망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거울, 촉각, 공감각. 다섯 번째 발견은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으로 거울, 촉각, 공감각이라는 기이한 상태입니다. 공감각은 뇌에서 두 가지 감각이 짝을 이루는 신경 현상으로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단어를 음미할 때 색상이 보이는 거죠. 아이작 뉴턴과 빌리 조엘, 이츠하크, 펄먼 등이 공감각 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거울, 촉각, 공감각은 타인의 감정과 감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실제 자기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는 초민감자의 경험을 설명하는 놀라운 신경학적 해석입니다. 초민감자 기질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 일상의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 제 진료실이나 워크숍을 방문하는 초민감자들은 민감성을 극복할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이라 대부분 억눌리고 피곤하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찾아옵니다. 이미 광장공포증이나 만성피로, 섬유근육통, 편두통, 만성통증, 알레르기, 부신피로, 증후군, 괄호하고 번아웃의 일종, 괄호 닫고 같은 병명을 진단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불안감이나 우울증, 공황발작 등을 겪기도 하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1장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감성을 둔화시키려고 술이나 마약, 음식, 섹스, 쇼핑 등에 중독되는 초민감자들이 있습니다. 초민감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려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흔히 과식에 빠집니다. 또한 그렇게 불어난 살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과체중이 되는 거죠. 2장에서는 보다 건강한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민감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또는 신체적인 질병을 앓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롯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초민감자는 사랑을 퍼주고 남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그런 기대가 늘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스트레스나 분노와 우울 같은 감정을 흡수해버리는데 성관계를 할 때 특히 취약해지죠. 3장과 4장에서 과부하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에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법을 배워봅니다. 초민감자는 직장에서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기운을 빼앗기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긋지 못해 쩌절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 환경에서도 초민감자들이 중심을 지키고 기운을 보충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민감자인 부모는 자녀의 기분과 고통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녀 양육이라는 고된 임무에 압도되거나 탈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비법을 살펴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초민감자인 자녀도 민감성을 주체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부모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초민감자는 민감성이 높아서 남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예감이 뛰어나며 동물과 대화하고 강력한 꿈을 꿉니다. 7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당신은 초민감자입니까? 자, 지금부터는 자기 진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다가 또 읽어볼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방패막 시각화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한 5분의 시간을 확보해 이 훈련을 해봅니다. 우선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으세요. 도중에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옷을 헐렁하게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책상 다리를 틀고 바닥에 앉아도 되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도 됩니다. 이제 심호흡을 몇 차례 길게 해봅니다. 들이쉴 때는 흡입하는 공기를 생생하게 느끼고 내쉴 때는 최대한 많은 숨을 내뱉습니다. 호흡의 관능성을 음미해 보세요. 이를 통해 신성한 생명력인 프라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하늘의 구름처럼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호흡으로 돌아와 내면의 중심을 찾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통과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면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하얀 빛이나 분홍빛의 아름다운 방패막이 자신의 몸에 몇 센티미터 두께로 완벽하게 둘러싼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방패막은 여러분을 모든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해롭고 거슬리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중심이 잡히고 행복하며 활력이 넘치는 자기 자신을 느껴보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방패막에 가로막히지만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기운은 통과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의 감각에 익숙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의 흡수를 흡수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때면 언제든 마음속으로 방패막을 그려보세요. 그만 적고 싶어지면 나를 지켜준 방패막에게 속으로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천천히 눈을 뜨세요.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100% 하나가 되세요.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구글 플레이 북에 있는 작가의 원서예요. 제가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이후 바로 며칠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글북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엠패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책은 2017년에 출판 등록되었네요. 이 책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2018년에 어느 이상한 나라에 펼쳐진 눈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전시했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저의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21년도쯤에 만들었던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만약 그림에 대해 궁금한 분이 계시면 사이트를 방문해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했던 그림도 적청환경을 써서 2014년도에 전시했던 사회사랑 기표사회처럼 적청환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디지털로. 이 내용은 2018년도에 같은 전시에 이상한 나라에 펼쳐진 눈이라는 전시에 전시되었던 그림이에요. CCTV를 활용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책 리뷰로 돌아와서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 제가 한때 정신과 신경과학, 뇌과학 책을 엄청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책도 그 책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겠네요. 엠패스 서바이벌 가이드를 아주 짧은 쇼타임으로 읽어보았습니다.